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이슈 얘기 마저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이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네.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그 반도체 수급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TSMC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조금 그 생산을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GM 같은 경우도 정상화해서 이제 뭐 공장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GM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0% 가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동기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대동기어가 먼저 좀 올라와 있다가 이때 이제 이게 대동기어가 농기계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옛날 대동에서 분리된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 어떤 그런 관련주에도 들어가서 일단은 며칠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게 상한가를 가면서 아 이게 한국 GM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미리 자리를 좀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눈에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그 뭐 만도라든지 네. 만도 현대차가 지난번에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만도 그리고 현대위아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의 흐름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전부 지금 모양이 다 똑같은데 일단은 그 밴드 상단에서 지금 기아 네 밴드 상단에서 지금 이 볼리비아 상단에서 지금 걸려서 좀 약간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차트 자체가 옆으로 잘 눕고 있고요. 밑으로 흐르지 않고 이때는 이제 밑으로 흐르면서 좀 시장에 이렇게 밑으로 계속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주긴 했었는데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일단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다른 것들은 옆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옆으로 기면서도 계속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릴 것처럼 보여갖고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가 한 6만 원 후반대를 찍고 지금 8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 자동차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미국 전기차 리비안이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대연화성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 네. 대연화성은 대연화성이 이제 그 현대차에 그 아이오닉 5에 이제 그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대연화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계속 자리를 만들고 있고 위아래로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내일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냐 그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대연화성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 하단에서는 조금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한때 이제 주도주로 시장에 부각이 됐었는데 좀 그 이후에 좀 각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종목별로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 조금 나왔어요. 좀 나왔고 근데 앞으로도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또 LG 마그나 합작법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움직이는 또 종목군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차하고 또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이제 부품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까지 종목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정말
5G 관련주들이 진짜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빨간불 네. 켠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5G는? 일단은 네.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좀 소외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고통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 정도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지금 겪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반등 없이 계속 밀리고 지금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가격이 이제 조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KMW, 뭐 오이솔루션, 뭐 에이스테크,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했거든요. 큰 폭의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이평선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반등이 나와도 이 121선 위로 잠깐 고개를 내밀 수는 있지만 또 다시 이렇게 두더지처럼 또 맞아서 다시 또 밑으로 들어가면서 만약에 나중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옆으로 기면서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여기서 바로 이렇게 V자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여태까지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해서 뭐 단가가 어느 정도 본전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일단 매수가 근처에 온다고 하면 좀 이 업종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번 기회에 어쨌든 모든 종목들이 죽더라도 이대로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내려오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또 다시 내려가고 또 반등을 주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고 바로 금방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좀 자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다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반등에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따라가서 뭐 수익을 짧게 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가급적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탈출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드디어 이제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탈출할 수 있게 대부분의 분들이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하다가 지금 못 팔고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결국에 포기하신 분들보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들고 버티신 분들이 일단 승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하루하루의 흐름, 이 봉을 보면 굉장히 작은 봉들이 하루하루인데 이 하루하루에 아무리 이제 팔고 나서 더 내려왔고 그래서 잘 팔았구나 했어도 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부 이 정도 구간까지 왔으니까 결국에 이 밑에서 파신 분들은 전부 이제 패자가 된 거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좀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예,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이번에 기회를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오늘 같은 반등에서 보유자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LG화학을 보면서 네. 삼성 SDI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시장을 조금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시장에서 나오는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고점을 쳤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업종은 고점을 쳤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고 그냥 모습이 지금 그런 거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목표가를 하향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은 고점을 쳤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이 이렇게 나올 때 옛날에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기대감의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빠진 다음에 나중에 이 고점을 다 넘어가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LG화학으로 치면 차트를 보시면 크게 내려와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을 힘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에서는 실제로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초기에 잘 팔린다고 하니까 다시 꺾였을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이거 스타트를 끊었죠. LG화학이 이제 리콜이라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했다가 그리고 LG화학은 약간 트릭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LG화학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시장에 악재다라고 해서 내리는 것처럼 했어요. 내리는 것처럼 해서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다시 오르니까 아 이 내렸던 게 아니구나. LG화학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다시 따라갔더니 지금 이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적 분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간 거죠. 예전에는 나랑 같이 살았던 딸이 뭐 돈을 벌어오면 가족을 위해서 같이 월급을 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해서 같이 쓸 수 있었는데 출가 외인이 되면서 이제 걔가 돈을 벌어도 이제 나하고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들의 따로 가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생기죠. 그거를 이제 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증자를 하면은 딸의 지분은 점점 희석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 회사가 갖고 있는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적어지는 거예요. 용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약간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출가 외인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괜찮다. 그래도 그 위로를 했죠. 아, 용돈을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LG화학에서 배당을 많이 할게요. 엄마 용돈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괜찮다. 위로를 하면서 LG화학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기대감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의 이슈가 나오고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지금 이 현상인데 이게 지금 피크아웃을 친 게 이게 2차 전지에만 국한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또한 얘네가 출발을 해갖고 다른 업종까지 번지느냐 이게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피크아웃 이슈가 번져가면 시장이 차츰 이런 형태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닐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까지 살짝 이제 먼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의 상상까지 좀 해보게 됐거든요. 이 LG화학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려갈 때 혹시라도 이게 지금 저렴해진다고 해서 일단은 따라붙지 말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12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큰 힘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면서 증권사나 이런 데 리포트도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니까 일단은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우기보다는 조금 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을 이탈하면서 LG화학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LG화학은 먼저 빠졌으니까 오늘 덜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덜 빠졌으니까 오늘 그만큼 레벨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 외에도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LNF의 한번 모습을 보면 이 LNF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덜 빠졌죠. 근데 이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제 약간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면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비싸. 야,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 자금을 많이 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현상들이 시장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지금 다 같이 지금 좀 약간 이쪽 동네에 좀 예전부터 조금 약간 그런 어떤 고점 징후가 나왔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같이 조정을 받았고요. SKC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약간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지금 현재는 조정권에 있고요. 근데 이런 근데 에코프로 BM, 일진 머트리얼스, SKC 이런 어떤 소재 관련된 업종들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산업군이 좀 활성화가 되면은 좀 다시 이제 누가 만들든 간에 이 배터리를 누가 만들든 간에 어째 소재는 공급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조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직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유심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직접 그걸 만드는 뭐
폭스바겐도 만든다고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만든다 뭐 어디랑 뭐 해서 뭐 만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시장에 소문이 네. 이제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직접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약간 볼 필요가 있다.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이 3개 종목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일진 머트리얼스 또 SKC까지는 좀 지켜보자,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8%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현대글로비스는 2.4%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또 농우바이오까지 1.8%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새로 편입한 아난티가 현재 3.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금화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실제 계좌도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현금화를 하고 있죠. 목표는 6월 FOMC 회의 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 50% 정도는 50% 정도는 좀 현금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마다 이제 현금화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들을 현금화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지금 현재 마이너스였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서 손해 없이 그냥 손해 없는 손절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흐름이 괜찮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담아놓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개인분들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장기 투자 그냥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넣어놓은 게 있었을 텐데 근데 뭐 가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거죠. 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뭐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 나중에 좀 충격이 나오거나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흐름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담을 수 있는 어떤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포트들 중에서 현재 그냥 소폭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잘라내면서 하나하나 손해 없이 그냥 잘라내면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 계좌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편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켜보려고 하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슨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냥 대북 이슈나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바로 혼자 남들이 다 하한가를 가도 혼자 상한가를 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종목이어서 일단 아난티는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9,700원에 시초가에 5% 편입하고 9,500원에 5% 편입해서 평균 9,600원이 됐는데 9,250원, 9,000원 이렇게 내려오면 5%씩 그렇게 살려고 지금 보고 있고 9,250원에 지난번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9,250원까지는 안 내려왔고요. 일단은 저거는 좀 더 지켜보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라든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동구바이오는 약간 좀 멀긴 한데 그 농우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냥 하루 정도만 반등이 나와주면 바로 그냥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권역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냥 매수가 이상이 오면 전부 그냥 일단 현금화를 하려고 그래서 포트를 조금 안전하게 리스크를 조금 해지를 하고 최소 절반 이상 정도는 현금을 또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지켜보려고 하고요. 일단 LG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이제 재상장을 했는데요.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네. LG 같은 경우 위에서 잡아서 이제 그 손해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LG를 한번 보면 이런 종목이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 거래 정지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게 그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다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솔브레인도 보면 사업부서의 솔브레인도 보면 이제
다시 상장을 했을 때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급등을 주고 상승을 줬다가 다시 눌리면서 제자리에 왔죠. 제자리에 오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 이제 그 LG라는 종목하고 LG 종목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바로 상장됐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사업부설의 에코프로 그 H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주긴 한데 에코프로 H 같은 경우도 첫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좀 마이너스 5% 정도로 크게 눌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요것 또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냥 동시호가에 전부 그냥 다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어떤 흐름,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약간 그런 상태라는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 LG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봐야 되냐.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거하고 비슷한 패턴이 뭐냐면 DL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대림산업이죠. 예, 대림산업 DL이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 요 앞전. 그러니까 지금 LG는 일단 건드리면 안 돼요.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의 이슈도 있고 다만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LG 마그나에 대한 합작 법인에 대한 기대가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는데 조금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DL 같은 경우도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갈 것처럼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시장이 그런 이슈들은 좀 피해갈 필요가 있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이제 그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10%는 매도했고 지금 10%만 들고 있는데 일단 내려올 때 충분히 내려오는 어떤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자리를 좀 잡는 어떤 모습이 나오거나 했을 때 뭐 그때 이제 좀 매수를 하면서 이제 다시 단가를 맞춰가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LG는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아난티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비주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하락한다나 당장 크게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냥 시장이 계속적으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 내려오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목표치에 지금 거의 다 와간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또 밑으로 좀 조정을 주고 큰 조정은 아니고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조정을 보고 그 밑에서 지금 다시 샀다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샀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또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좀 지켜보고 그렇게 이제 좀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해요. 큰 그림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큰 그림은 맞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 속에서 이제 FOMC 회의를 조금 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락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피하면 만약에 그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시장의 충격만 피하면요. 그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을 할 때 종목별로 두세 배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그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려고 너무 노력하기보다 그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년 농사를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가 시장이 어떤 기회를 준다, 어떤 테이퍼링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충격은 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충격이라고 보거든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도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만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하단에서 잘 나눠서 잡을 수 있는 현금만 갖고 있다면 이번 연도 농사는 거기서 끝난다. 그냥 거기서 그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다. 그 밑에서 잡은 종목들을. 그래서 그 밑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따라가진 않고 이 종목들을 빼놨다가 나중에 어떤 충격이 나오면 나는 이 종목을 사야지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축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작업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구간의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그 좀 현금화를 조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방송에서도 다음번부터는 조금 약간 현금의 비중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좀 계속적으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좀 맞춰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그리고 박스권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좀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전반적으로 포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달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유망한 종목들을 담기 위해서 종목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서 전문가는 방송 중에 이 포트폴리오 시간에서는 계좌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유망한 종목들은 조금 전 이슈 때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357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지니틱스고요. 매수가는 3,74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니틱스는 최근에 구글 자회사인 핏빛에 부품을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무자님 매수가 보니까 지금 조금은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그 IC 칩이죠. 그러니까 그 구글하고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그런 어떤 차트의 흐름은 뭐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계좌, 본인 계좌를 조금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석구석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죠. 그러니까 설계 업체인데요. 설계 업체인데 그 스마트워치 터치 IC 기준으로 이제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좀 부각받기에는 스마트워치의 그런 영역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슈가 되기에는 좀 개별적인 어떤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 가격이랑 좀 비슷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조금 현금을 좀 확보를 하자. 그래서 지금 사신 자리도 나쁘지 않고 모양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본전이 되면 매수가가 오면 한 20% 정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팔고 다른 어떤 주류 종목을 보자.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중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한 10%는 내비두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이 그냥 소외돼 버릴 수 있고 비주류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종목에서 내가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못 버티거든요. 못 버티니까 한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 조금 그 손해 없는 손절로 현금 확보를 좀 하고 나머지 10%만 들고 보자. 모양은 나쁘지 않다. 예,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틱스에 대해서는 매수가가 오늘 종가랑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요. 좀 더 기다리시다가 본전 시에 절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국일제지고요. 매수가는 6,13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지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국일제지는 최근에 차트 보니까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최근에 수익권에 계시다가 오늘 손실권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 국일제지는 제지 관련주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래핀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회사 중에 이제 국일 그래핀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제지 업종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차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이 그래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만큼 여기서 다시 내려오다가 그 어떤 그래핀의 어떤 이슈로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이 대반등이 나왔던 여기에 재료는 그 수소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탄소 종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래핀이라는 게 뭐 꿈의 신소재긴 해요. 뭐 구리보다도 열 전도율이 높고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뭐 강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산업군에 조금 많이 쓰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내려오던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떤 부분의 부각으로 다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내려가는 종목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있지만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그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비중이 일단 25%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횡보권에 있어요. 여기 지금 하단이고요. 하단. 가격을 그렇게 높은 데서 잡으신 건 아니어갖고 다행히 6,130원에 25%잖아요. 6,100원 하단 그리고 6,800원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25% 중에 그 매수가 이상 올라오시면 좀 팔고 뭐 6,500원 이 중간 지점 정도 6,300원, 400원 정도 오면 또 한 5% 팔고 또 이 상단 가면 또 5% 팔고 이렇게 해갖고 좀 현금화를 좀 하고 한 10%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 싶으시면 한 10% 정도만 한번 끌고 가보고 나머지는 좀 현금화하자. 지금 제가 이 시장 상황과 같이 맞춰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같이 조금 발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나눠서 좀 손해 없이 일부 좀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9일 제재에 대해서는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1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현금 확보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고요. 2,176원,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덱스 200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조금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2배짜리는 아니고 그냥 2배짜리군요. 그냥 곧버스군요. 일단 1965원. 잠시만요. 코덱스. 일단 코덱스. 네, 오늘 네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는 오늘 0.51% 소폭 조정을 보였네요. 1,9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지금 손실권에 계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950원인데요. 일단 2,176원. 지금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좋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옆으로 횡보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비중 50%나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해도 계속적으로 계좌가 녹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해지를 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좀 베팅을 하려고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하셨는데 약간 잘못되긴 지금 상황이 좀 잘못됐거든요. 상황이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2,176원이면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조금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좀 일단은 지금 보유 의견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기서 지수가 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더 크게 치고 가거나 어떤 그런 지수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코덱스 200 뭐 그 곧버스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기회를 주면 일단 나오자. 그냥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좀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곧버스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VIX를 하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VXX죠.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가지고 하는 그 VXX ETN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시장이 내리면 그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크게 움직이는 뭐 하루에도 9%, 10%, 막 15%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험의 성격이 되는데 코덱스 200 그 곧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이 내리는 만큼 2배로 뭐 내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뭐 내리고 내리면은 뭐 올라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시장을 전부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약간 개인들한테 조금 불리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뭐 뱅커 플레이어도 있고 뭐 비기는 것도 있고 홀짝 그 비기는 게 있는데 그 비기는 확률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곧버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시청자분께서 좀 시장이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지금 근데 뭐 그래도 다행히 뭐 4,000원, 3,000원 이 정도 부근은 아니고 2,176원이면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그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지금 코덱스 200 그 인버스 그러니까 곧버스를 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제 들고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뭐 마이클 버리처럼 약간 빅쇼트는 아니지만 뭐 비중의 50%면 베팅을 이제 하신 건데 일단 결과를 한번 보자. 저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시장에서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증시가 더 간다, 뭐 아니면 조정을 받는다, 뭐 거물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크게 충격이 있을 거다, 인플레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거다,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있지만 곧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으면 또 시장이 하락하는 조정이 나왔을 땐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의 어떤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이 정도 부분의 상승 정도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하지만 비중 너무 많다. 비중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장중에 어떤 부분에 충격이 나와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본전 이상 오면 일단은 최소 절반 이상은 자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반등 나오면 절반 이상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반등 시에 절반 이상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방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또 곧버스였죠. 네. 이런 걸 들으시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코덱스 200이랑 또 인버스 곧버스 차이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시장에 이제 그 코스피 200을 가지고 만들어진 ETF 상품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뭐 코덱스 200은 뭐 당연히 상승할 때 배팅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이 있죠. 두 배를 이제 상방으로 배팅하는 거죠. 한 배를 상방으로 배팅하고 두 배를 상방으로 배팅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한 배를 하방으로 배팅하고 이제 지금 인버스 뭐 2X 같은 경우는 두 배를 이제 하락으로 배팅을 하는 거죠. 네. 반대로 움직이면 반대로 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 인버스 2X를 곧버스라고 많이 하죠. 저게 예전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개인들이 시장이 그래도 한번 쌍바닥을 찍을 거야라고 해갖고 저 인버스를 계속적으로 사다가 저게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개인들한테 손실을 굉장히 크게 입혔던 어떤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그 시청자분처럼 2,176원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크게 멀지 않고 지금 정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보험으로 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저게 지금 매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저 부분이 아예 그냥 하방에다 배팅을 한 건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를 하게 되면 점점 밑으로 점점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위험성 때문에 제가 일단은 먼저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서 상승을 하면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가지고 좀 한번 이후 상황을 보자. 시장의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게 아마 그 2X에다가 50% 넣으셨다 하더라도 나머지 50% 중에 일부는 주식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 일부가 전부 현금은 아니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섞어가면서 해야지 이제 지금 현재 그 만약에 횡보권에서 저걸 배팅한다 하더라도 자리가 이제 상단에서 배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단에서 저가 매수로 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단에서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이 상단에서 박스권에서 갇혀서 못 갈 거다라고 하면 이 상단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지켜보되 다만 비중이 너무 많다 지금 비중 50% 너무 많고요. 일단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하락장에 대비를 하면서 인버스나 곧버스를 거래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미증시의 공포지수 빅스에 투자를 하자라고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고요. 매수가는 18,2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주죠.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질문자님 손실권에 계시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비슷한 종목으로 또 로보스타가 있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그 로봇 부품이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이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부품 이제 개발, 생산, 판매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회사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핸드폰 사업부를 벌였을 때 그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을 좀 버리고 로봇 쪽으로 좀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 업종 자체는 저는 굉장히 업종은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참 이 로봇이 좀 빨리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물류부터 시작해서 물류 수송, 배송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서 좀 활발하게 쓰일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정부에서도 좀 이 업종을 좀 키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래 산업이니까. 그리고 좀 대기업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죠. 뭐 그 한화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 로봇 회사 보스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회사를 인수를 했죠. 세계 1위 로봇 회사. 그래서 일단은 네.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 종목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의 어떤 경연 대회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세계 1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좀 제치고 이 회사가 1등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일단 휴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회사인데 처음에 기대감을 좀 받고선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로보티즈하고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한데 121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빠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돌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아서 121선을 기초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네. 로보티즈를 다시 한번 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한 1,800억 정도 수준인데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한 2,300억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좀 적자인 상태인데 일단 이런 상태 속에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다만 주가가 그렇게 고점에 많이 올라와서 어떻게 슈팅이 걸려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상승 속에서 이 고점을 그냥 윗꼬리로만 찍고 지금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다시 반등이 예상돼요. 다만 이제 18,000원 부근이면 18,200원이면은 지금 요 정도 부근인데요. 이제 그 앞에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도 뭐 대응 방법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보유하고 있고요. 비중이 이제 5% 낮으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흐름 보자. 네, 흐름 보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좀 여기 18,200원까지는 좀 이번 구간에서 올라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볼린저밴드 상단 요 부분에서 좀 작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17,500원 부분을 벗겨내지 못하고 거기를 좀 지루하게 한동안 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비중도 낮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시장에 충격이 나와서 하락한다고 하면 밑에서도 한번 좀 추가로 한 5% 정도 받아서 그때 평단가를 좀 낮추고 지금 평단가를 낮추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 시장에 충격이 나오면 한번 추가로 한 5% 정도만 더 담가서 한 10% 정도는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미래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자님 비중이 낮으시니까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서 비중 축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로봇 관련주도 흐름 함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로즈타운 모터스고요. 매수가는 9.3달러, 비중이 100%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로즈타운 모터스 9.3달러고요. 지금 현재 9.9달러거든요.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수익권에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파셔야 되고요. 일부 파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들의 흐름은 괜찮아요. 전기차들의 흐름은 괜찮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게 GM 그 로즈타운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워크홀스 CEO가 나와서 트럭 하나를 갖고 나와갖고 이제 그 나라의 공기업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관영 기업들, 그러니까 B2C 영업이 아니라 B2B 영업, 기관 영업들을 좀 해서 이제 그 나라의 전기차의 어떤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혜택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산업군의 그런 어떤 확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회사를 키워주려고 하는 지금 나라에서 지금 그 미국에서 좀 그쪽을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붐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시장의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꼭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술주가 다 이렇게 하락했어요. 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내려오다 중간에 힌덴버그 리서치 그 공매도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내렸을 때 밑에서 반등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바닥에서 좀 많이 터지면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악재들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상승도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단 베타 버전의 차량은 11월 달에 예상대로 뭐 나와주면서 지금 뭐 크게 시장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차가 뭐 레이스에 사막 레이스에 나갔는데 뭐 배터리가 없어서 방전됐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막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뭐 차가 양산돼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9월 달에 차가 나오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약간 의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사에서도 좀 원래 월 한 2,000대 정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1,000대밖에 못 만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그때 요때 하락이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극복해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좀 반등을 주면서 다만 이제 60일선에 기술적으로 부딪히면서 좀 음봉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9.3불이면은 뭐 매수가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등락을 만들 테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수익권이었을 때 대부분 한 70% 정도는 80%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하자. 그리고 나서 한 20% 정도만 들고 상황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로즈타운 모터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질무자님은 정말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자,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우시면 3부까지 하실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네, 그리고 우리 신강사 전문가와 더 함께하고 싶다, 많은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사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